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8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1.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2편 중개실무에 있으니 그때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 자,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를 좀 정의를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용어. 첫 번째 부동산이 나옵니다. 예,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은 뭐냐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두 번째 부동산 등이라고 나옵니다. 등, 부동산 등. 당연히 부동산 포함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 당연히 포함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개를 다 합쳐서 말할 때는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합니다. 자, 매수인, 매도인. 합쳐서 말할 때 거래 당사자라고 하고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임대인하고, 자,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자, 그리고 역시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거래 당사자의, 자, 여기 말한 방금 거래 당사자 공부했죠? 그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의무. 의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라. 이 말입니다. 신고 의무. 자, 원칙은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 자,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에 계약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 이 계약 첫 번째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자, 두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다음에 어느 하당에 되는 지위. 자, 지위의 매매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위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에 따른, 방금 이 부동산 공급계약이죠. 이거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지위입니다. 선정된 지위.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아까는 공급자로 선정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로, 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였고, 이번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두 개 다 선정된 지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자, 이렇게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가격 등, 자, 그 실제 가격 등이니까 실제 가격 말고도 신고 여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자, 이런 실제 30일 이내입니다. 자, 중요하죠?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 군, 구청장을 말하죠.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해야 되는 시군 구청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군 구청을 뭐라고 그런다? 신고관청이라고 말합니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국가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 등이 아닌 개인 간 또는 민간인이 거래를 했을 때는 민간 법인들 해당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계약처,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실제 가격 등 신고 사항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에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 신고. 이것이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의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 자, 무엇을 신고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세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네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여섯 번째 전에 법률에 있는 대로 그대로, 대통령령에 있는 걸 그대로 표기합니다. 5의 2. 5의 2. 5가 있으니까 두 번째. 5의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자,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서류 첨부. 자, 다음 5의 3입니다. 5의 세 번째라는 얘기죠.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 실제로 가서 살지 안 할지,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자, 여섯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자, 일곱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자,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인적사항.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어떻게 나왔냐면 제일 중요한 글자들만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계소종실, 그 다음에 자입조계. 그래서 인계소종실, 자입조계를 암기해 두시면, 그리고 쭉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계속 읽어보기 때문에 나중엔 저절로 이게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5의 2하고 5의 3. 요거에는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해갖고 5의 2 및 5의 3. 이 자금
그 조달계획 갖고 그 입주할지 여부, 그리고 입주 예정시 이런 거죠. 5회하고 5회 3의 경우 실제 거래 계약이 6억 원. 자, 6억 원 이상인 주택. 6억 원 이상인 주택가, 투기 과열 지역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구, 여기 있는 것들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 이 5회 2하고 3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한다?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인 경우, 좀 6억 원 미만이거나 투기 조정 대상 지역 요런 데도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회 2하고 5회 3은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번부터 7번까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고 방식.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자, 이 신고 방식은 그 서면 신고를 하죠. 전자 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자,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뭘 한다? 공동으로 서명, 그리고 날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전자인증의 방법도 포함을 합니다. 하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반이 신고관청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뭐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방법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한쪽이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자, 이게 공동신고예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이제 하는데 어느 한쪽이 안 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일방이 거부한 경우에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자,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요. 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리고 사유서가 필요해요. 사유서. 자, 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신고 방식이 또 다른 건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 어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돼요. 그 신고 방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역시 이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예요. 신고필증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신고필증 이거 교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 뭐 며칠 후, 뭐 7일 후에 발급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한다는 거 꼭 암시하십시오. 요 이전에는 즉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가 있어요. 발급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검인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한번 신고했으니까 검인 신고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으로 본다. 검인받은 것으로.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신고 등 금지합니다. 거짓 신고하면 안 되죠. 거짓 신고 금지. 자, 거짓 신고 금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의 확인.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전반적인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